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AI 챗봇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말 편리하고 똑똑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의 42 대주 법무장관들이 구글, 메타 같은 13개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동으로 경고 서한을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AI 챗봇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우리가 안전하게 AI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AI의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규모부터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42개주의 법무장관들이 한 번에 움직였다는 건데, 이건 거의 전국적인 경고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상도 엄청 광범위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폰 AI 같은 대형 기업은 물론이고,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 크록을 만드는 XAI 같은 AI 스타트업들까지 13개 회사가 모두 포함됐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최소 6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정말 현실적이고 무서워요. 플로리다에 사는 14세의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약 6개월 뒤 널 4월에는 캘리포니아의 11세 청소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들의 유가족들은 지금 AI가 자살을 직접 유도했다며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해요.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AI, 챗봇들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이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미국 법무장관들이 서한에서 지적한 AI의 위험 행동을 정리하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망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아첨하고 아부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 AI가 계속 맞아요. 당신은 옳아요 라고 중복 확인시켜주는 식이거든요. 사용자가 AI와 점점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한데요. AI가 마치 며들어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처럼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건강 상담은 아닐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미국 법무장관들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다크 패턴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 사용자를 속이거나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방식을 의미해요. 그럼 왜 AI 회사들이 이런 위험한 설계를 유지할까요? 법무장관들은 사안에서 명확히 지적했어요. 사용자의 이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즉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요. 사용자가 AI에 더 많이 의존하고 더 자주 사용하고 더 오래 붙들어야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취약한 사람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 회사들이 자기 AI의 안전성을 스스로 검사하고 있는데 이건 도둑이 자기 집을 지키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AI가 제시하는 답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익 극대화와 안전성 사이의 충돌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에서 안전성이 정말로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정말 핵심 건 정치적 의미라고 봐요. 보통 미국의 법무장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함께 서한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대하는 뜻을 초당적으로 모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AI의 위험성은 정치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 사안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AI 규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사안의 핵심 문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얼마나 단호한지 알 수 있어요. 법무장관들은 AI 회사들이 아첨과 환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없애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인데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인 거죠. 만약 기업들이 이를 무시한다면 소송이나 규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한이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무장관들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 이건 정부가 언제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AI가 주는 답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정말 핵심인데,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 둘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성이 단순한 추가 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목할 건 기업들의 반응인데요. 대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물론이고 메타와 애플도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자신들의 입장이 약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자신들이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걸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목할 점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사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의 본사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에는 규제 강화와 기업의 저항이라는 긴장 관계가 계속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AI 규제의 물결은 곧 한국에도 밀려올 거거든요. 사실 한국도 AI 챗봇을 사용하는 인구가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AI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규제가 미국만큼 체계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도 변화를 준비해야 할 거고요. 사용자인 우리들도 AI를 사용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AI를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미국의 42개 주가 AI 챗봇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13개 회사에 안전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최소 6건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법무장관들이 요구한 4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고 봐요. 앞으로 AI 회사들은 이익만 생각할 수 없게 될 거고, 우리 사용자들도 AI를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거예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AI의 긍정적인 활용법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에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